안녕하세요, 갓쌤입니다. 오늘은 크리얼러티의 대표 3D 프린터인 엔더3 V3 플러스 모델을 언박싱하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엔더3 V3 모델은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 왜 플러스가 붙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출력물 최대 크기가 300, 300, 330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는 2020년 초기 모델인 엔더3를 사용했었는데요. 그때도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뛰어나 많은 관심을 받았고 3D 프린터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제품이 됐습니다. 오늘 리뷰할 엔더3 V3 플러스도 제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길 바라며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조립은 거의 80-90%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쪽에는 기타 부품들과 프레임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층에는 헤드와 상단 프레임, 모터가 한 세트로 들어있고요. 마지막 층에는 본체와 베드가 한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크게 세 부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 상단 프레임을 본체에 끼우면 조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체에 딱 끼우면 됩니다. 쏙 들어가요. 베드 밑에 있는 충격 흡수용 스펀지 빼주고요. 이 상단 프레임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큰 것을 출력할 때는 지탱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지지해주는 보조 프레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조 프레임을 나사로 고정해주고 있고요. 이 보조 프레임은 엔더3 V3에는 없습니다. 플러스에만 있습니다. 아까 상단 프레임과 본체를 끼웠던 부분도 나사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들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딱 봐도 뭘 끼워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끼워주고요. 필라멘트 거치대도 끼워줍니다. 끼운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면 고정이 되고요. 저는 이게 왜 필요할까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거 없으면 선이 난리가 납니다. 막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배치를 할 때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거의 95% 정도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액정만 끼워주면 되는데요. 선 연결하고 구멍에 넣고 내려주면 됩니다. 액정이 K1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제 필라멘트 껴주고 기본 세팅하면 조립은 끝이 납니다. 이제 조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기본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어 XZ 구동 방식에 두 가지 주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Z축 이동 속도가 빨라서 출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드 스크류가 없어서 와블 발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프린터의 작동 방식을 비교해 보시면 이 점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K1 맥스보다도 Z축 높이가 30mm 더 큽니다. 일반적인 코어 XY 방식이 아니어서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큰 크기의 출력물을 뽑아본 결과 큰 문제는 없고 만족스러운 정도였습니다. 엔더3 V3 플러스는 고속 베드 슬링어 프린터로 최고 속도 600mm/s입니다. 엔더3 V3 SE는 최고 속도가 더 낮고 캘리브레이션 과정도 없죠. 그래서 준고속 프린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더3 V3와 플러스는 K1과 동급의 고속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 제품이 K1 맥스와 벤부 A1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K1 맥스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가격 면에서는 K1 맥스의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챔버가 필요하고
여러 종류의 필라멘트로 출력을 해야 할 때는 K1 Max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죠. 또 다른 경쟁 제품인 밴부 A1과 비교해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출력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밴부 A1은 멀티컬러가 가능하고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완전 자동 베드 레벨링입니다. 예전에 엔더3 초기 버전은 종이 넣고 아래쪽에 있는 휠 돌리면서 높이 맞췄었는데요. 이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자동으로 36개의 점을 찍으면서 레벨링을 진행해 줍니다. 노즐도 아주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필라멘트 거치대의 위치와 구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이게 Z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라멘트가 쓸데없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풀린 채로 헤드가 내려오면 필러가 끊어질 정도로 꺾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크리얼 너티에서도 이 문제를 의식했는지 상단 프레임 위쪽에 끼울 수 있는 필라멘트 거치대 파일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쏙 들어가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필라멘트 감지 센서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튼 필라멘트가 위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출력 시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분들께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 소음이 굉장히 크고요. 당연히 챔버 방식의 K1 시리즈보다 소음이 더 심합니다. TMC 모터 드라이버로 조용한 프린터를 사용한 사용자라면 이 소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출력 중 흔들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동하면서 느껴지는 큰 소음만큼 실제로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를 지지하고 있는 책상이나 그런 것들이 이 3D 프린터의 진동에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무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흔들림으로 인한 출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더3 V3 플러스는 큰 출력 크기와 빠른 출력 속도, 저렴한 가격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3D 프린터입니다. 특히 대형 출력물이 필요한 사용자나 빠른 출력 속도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필라멘트 거치대의 불편함, 출력 시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흔들림 문제는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엔더3 V3 플러스는 매우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3D 프린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엔더3 V3 플러스의 언박싱과 주요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